매그네틱 필드를 G 방향으로 걸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G만 이펙트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럴 때 여기에다가 뭐를 이렇게 주느냐 하면 프레퀀시 오메가인 그러한 시그널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쪽에 있던 일렉트론이 이제 이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수성원자 모델에서 두 레벨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놈 거기에다가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고 있는 델타에는 H가 오메가에 해당하고 있는 그런 빛을 주면은 올라간다.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에너지가 말이지. 이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H 오메가 제로의 이제 2배인데 요러한 에너지 차이를 가진 거에다가 오메가의 프레퀀시를 여기다 이렇게 가해주면 이게 레저넌스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이 PT가 말이지, PT가 맥시멈이 되는 게 어느 때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럼 오메가가 언제일 때 이 PT가 맥시멈이 되느냐? PT라는 거는 뭐냐면 이놈이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모든 게 있었는데 이게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야. 그거를 보니까 오메가가 얼마일 때 이 확률이 제일 크냐면 오메가가 2오메가 제로가 될 때 확률이 이제 제일 커요. 자, 오메가가 2오메가 제로 될 때 이쪽이 이제 0이 되면서 오메가 1의 자승, 오메가 1의 자승 이게 돼가지고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요항이 이제 제로가 되니까 오메가 1의 t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할 거란 말이에요. 자, t가 제로인 순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t가 제로인 순간에 보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지. t 이퀄 제로인 순간에는 이쪽에는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오메가의 프레퀀시를 가지고 흔들어 주니까 이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t가 지남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 우리가 그 보호 모델을 배울 때 말이지. 우리 어떤 거를 했느냐면 델타 오메가가 H가 오메가 델타 E가 H가 오메가가 될 때 밑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지. 그랬는데 그거는 클래시컬하게 그거는 유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 쪽으로만 유도가 되는 건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놈의 빛을 줘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그거는 고전역학에서는 그런 거 전혀 그런 포뮬러가 없어요. 근데 보호가 어떻게 가정을 했느냐면 보호가 가정한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 올라간다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보호가 가정을 했지 유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 아저씨가 그거 가정했어. 가정하니까 뭐냐면 라이만 계열도 나타나고 발모 계열 설명이 되고 다 설명이 되는데 과연 그 가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호도 모르지. 보호가 알 수 없지. 보호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모르니까 보호가 우리 이렇게 풀었던 거 그런 걸 한 번도 풀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상은 줬어. 보호의 모델은 뭐냐면 이거는 양자역학하고 클래시컬 메케닉스의 중간 정도 되는 모델로서 이게 얼티메이트한 그런 근본적인 그런 방정식은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오메가가 2오메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 맥시멈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오메가가 그거보다도 작으면은 잘 안 올라가고 높아도 안 올라가고 그때 이제 올라가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레저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파라마그네틱 레저넌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메가가 2오메가 제로하고 같을 때 맥시멈이 되는데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올라가요. 이게 오메가가 2오메가 제로가 될 때 이게 맥시멈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프레퀀시를 이렇게 보면
오메가가 2오메가 제로가 될 때 이게 맥시멈이 되지만 그거하고 다를 때도 어떻게 되느냐면 프로바빌리티는 있어요. 그래서 딱 맞아야지만 올라간다. 그렇진 않아. 그리고 이 폭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오메가 1이에요. 그 폭을 결정해 주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을 할게. 여기에 지금 위쪽에 일렉트론이 하나가 있어요. 위쪽에 자, 위쪽에 일렉트론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데 지금 빛이 들어왔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이게 쫙 와가지고 보니까 올라가는데 없는데? 요거하고 자, 이 간격이 오메가 제로예요. 이렇게 오메가 제로야. 그럴 때 이 빛이 오메가 제로의 빛이 지금 들어갔어. 간격하고 딱 같은 빛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수란이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올라가 있는데 그냥 올라간 거 힘차게 한 번 더 올라가자 그래서 이쪽 가다 그랬어요. 응? 맞는 얘기일까? 아니요. 아닌 것 같지? 후회하고 있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려가면서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와. 이러면은 그 내려가. 에너지를 주는데 왜 내려가지? 자, 그럼 이제 질문 다른 거 해볼까? 자, 지금 위에 있는데, 자, 위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갔더니 이게 떨어진다 그랬어? 그지?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거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 계산했잖아, 그지? 우리 똑같은 포뮬라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위에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내가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위에 있는데 흔들어주지 않았어. 어떤 일이 벌어져? 역시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도 떨어지고 안 했을 때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지, 그렇지? 네. 진짜요? 네. 그럼 떨어질 확률은 다 똑같아? 아니요. 왜 달라? 언제 잘 떨어져? 넣어줄 때. 인지수. 넣어줄 때 잘 떨어져? 안 넣어줄 때 잘 떨어져? 넣어줄 때. 넣어줬을 때. 시간은 뭐 넣어주면 더 잘 올라간다 그러더니 마음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럼 이렇게 보자. 그럼 위에 있을 때는 넣어주지 않아도 떨어지고 넣어줘도 떨어지고, 그지? 아래쪽에 있으면은 넣어주면 올라가고 안 넣어주면 올라가고. 안 넣어주면 올라가고. 안 넣어주면 안 올라가? 예. 안 넣어주면 떨어지는데 안 넣어주면 안 올라가? 올라갈 수도 있어. 확률이 작지만. 확률이 작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왔어요. 근거 없는 소리. 자,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아래쪽에 있을 때 응? 아래쪽에 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올라간다. 그런데 그냥도 올라간다. 위쪽에 있었더니 이렇게 있었더니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떨어진다. 이게 네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게 지금 이게 가장 인기 있는 학설이야 지금, 그지? 다른 학설을 제창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이거 엉터리 아니야. 아니다. 이게 엉터리구나. 이거 에너지 보존 안 되잖아. 네. 이건 안 돼. 아래에 있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는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템퍼레처 이퀄 제로인 스테이트를 공부를 하는데 온도가 0인 상태 속에서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 온도가 0인 상태를 지금 거기에서 시험을 하는데 온도가 0이 아닌데도 그래. 이게 너무 에너지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면 이게 수만 기로가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버추얼 파티클 같은 거 있어. 어떤 거? 버추얼 파티클. 버추얼 파티클. 버추얼 파티클로 올라가느냐? 이름은 멋있는데 안 돼. 자, 다음 경우는 그러면 약간 지우신 상태에서 저기 확률이 0은 아닌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저거는 지금 프레퀀시 오메가를 줬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이거는 프레퀀시 안 주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메가에 0을 넣으면 그러면 안 돼요? 오메가를 넣으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거 지금 계산을 했는데 네. 지금 넣지 않았을 때도 올라간다 그랬거든. 왜냐면 넣지 않아도 떨어지니까 기분도 그런데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만들어보라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밖에다가 버릴 수는 있는데 에너지를 창조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안 돼? 진짜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확률, 아래에서 위로 떨어질 확률, 둘 다 오메가를 이렇게 있어요. 이거 계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계산했지? 위에 있는 놈을 가지고서 똑같은 수식을 이니셜 스테이트를 여기다 놓고서 프레퀀시로 흔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저 계산하면 두 개가 아이덴티컬하게 똑같아요. 똑같아. 아이덴티컬하게. 저거랑 똑같아. 그거 봐.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 금방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t 이퀄 0인 순간에 어디에 있죠? AH 지금 지금 B로 갈 확률을 이제 구했어요. A에서 B로 갈 확률을 지금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A에서 B로 간다. t 이퀄 0에는 모든 게 A에 있으니까 B에 있을 확률은 0에 t 이퀄 0 넣으면 0잖아. 1-1이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1에서부터 쭉쭉쭉쭉 줄어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줄죠? 코사인 값은 1에서부터 줄어들면 어디까지 줄지? 마이너스 1까지 줄지? 마이너스 1이 되면 1 빼기 1이니까 이쪽이 1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엔 여기 있는 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 위쪽에 다 있는다.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프레퀀시로 계속 흔들어주면 더 시간이 흐르면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 왜냐하면 코사인 값이 1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다시 1로 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함수냐면 이거는 사이클링 함수예요. 아래에 있는 놈은 결국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런 함수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놈에다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올리는 거나 위에 있는 놈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리는 거나 그 확률은 다 똑같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밑에 있는 놈을 하늘로 올리는 거 유도를 시켜. 뭐가 유도를 시키냐면 이 프레퀀스가 유도를 시켜요. 그래서 인듀스드 예쁘죠. 인듀스드 옵조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인듀스드 에미션이라고 이렇게 인듀스드 에미션 위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거를 인듀스드 에미션이라고 하나는 인듀스드 옵조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유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보자. 이거는 양자역학으로 지금 유도 안 했지. 예. 이거를 양자역학으로 유도를 하자. 유도를 하려니까 문제가 많아. 왜? 지금 이게 있으니까 해밀토니안이 있잖아. 뭐가 있어요? 해밀토니안이 있어요. 응?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넣어가지고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해밀토니안이 없어요. 해밀토니안이 없으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해밀토니안이 없으면 내려갈 수가 없어. 위에 있는 놈은 영원히 위에 있는 거라. 그런데 떨어져. 도대체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해밀토니안이 없는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있다는 것은 이 난간을 어떻게 해? 해밀톤이 없는데 그럼 해밀토니안이 없으면 그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놈을 외부에서 이거를 흔들어주지 않으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그냥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자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은 이거는 다른 하나의 미스테리야. 응? 실험을 해서 보면 위에 있는 놈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해밀토니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놈이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이게 고전적으로 보면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 여기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지금 다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놈의 작용하고 있는 힘이 제로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울기가 0인 그 위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떨어질 거냐 오른쪽으로 떨어질 거냐, 이쪽으로 떨어질 거냐 이쪽으로 떨어질 거냐, 요 앞으로 떨어질 거냐 뒤로 떨어질 거냐. 응? 어디로 떨어져? 안 떨어지지. 이 상태와 똑같아. 이게 사실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바람이 하나를 좀 불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한 번 떨어지면 말이야, 굴르기 시작하면 너무도 힘차게 굴러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으면은 아주 깔려서 오징어 같은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 하고 보는 이게 뭐니 이게? 바람은 이게 해밀토니안이다 이게. 뭔가가 있어야지 떨어지는 거지. 그냥은 안 떨어지는 거. 근데 사실은 그 바람조차 없다 이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놈은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뭔가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거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 만들어내느냐면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가 해가지고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후에 사람들이 발견한 거지만 이게 뭐냐면 플락추에이션 이펙트.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알아낸 게 플락추에이션 이펙트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플락추에이션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코하는 게 이게 플락추에이션이야. 플락추에이션이 왜 생겨나느냐? 여러분들 플락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플락추에이션이 한국말로 뭐지? 노동. 섭동 퍼터베이션. 순수한 한국말로 뭐지? 이 플락추에이션 이펙트, 여러분들 이 플락추에이션 이펙트가 없이 민 필드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은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빅뱅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때 만약에 플락추에이션이 없었으면 거기서 팍 이렇게 터지는데 그 우주의 모든 매스가 한 점에 있다가 이렇게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그지? 그럴 때 플락추에이션이 없었으면 우주가 지금 같은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고 모든 우주의 덴시티가 똑같이 그런 우주가 만들어졌을 뻔했었어요. 플락추에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쪽을 가보면은 그냥 완전한 백큐이고 이 동네는 완전히 딱딱한 걸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락추에이션이 없이 그냥 유니폼하게 세상이 만들어졌으면은 어떤 우주가 만들어졌냐? 세상 자체가 메밀묵 같은 그런 묵처럼 만들어졌었게 모든 게 다 덴시티가 다 똑같았어. 맛있겠다. 맛있겠지.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그 플락추에이션 이펙트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매스가 몰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우주가 만들어진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락추에이션 이펙트가 있는데 이 플락추에이션 이펙트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백큐 플락추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백큐 플락추에이션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디라기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디라기스는 뭐냐?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는 뭘로 다 깔려 있느냐면 일렉트론으로 다 깔려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은 플러스 차지 근처로 뭐가 몰려오느냐 마이너스 차지가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은 플러스 차지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측정하고 있는 일렉트론의 차지는 1.6 곱하기 12-19승은 무엇의 영향이냐면은 그것들이 몰려와가지고 생겨난 그 요인으로 그거를 우리가 베어 일렉트론의 차지라고 하지 않고 리노멀라이즈된 일렉트론의 차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는 폴리 일렉트론으로 깔려있는 그 상태인데 그거를 우리가 디라기시라고 그랬어요. 디라기시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일렉트론이 튀어나왔다가 디라기시에서부터 튀어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튀어나왔다 없어졌다 하는 그게 무수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일렉트론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일렉트론 주위에 거기에 일렉트론하고 포지트론의 페어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계속해서 흔들어지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은 그거를 이른바 백큐 플락추에이션이라 그러는데 백큐 플락추에이션이 없었다면 위에 있는 놈이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는 게 뭐냐면 백큐 플락추에이션이다. 이 백큐 플락추에이션에 관한 말을 아인슈타인은 백큐 플락추에이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무슨 플락추에이션이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놈이 누군가 내뱉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런 바람에 의해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거는 외부에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스스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induced absorption, induced emission, 그 다음에 spontaneous emission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거야. 레이저. 레이저라는 게 뭐냐? 레이저가 뭐의 약자죠?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라이트 컨티뉴어스 이미션. 스티뮬레이티드 히드 에미션 오브 라디에이션 라디에이션. 레이저가 사실은 뭐가 레이저야? 레이저가 빛을 증폭한 게 레이저야. 그 레이저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누가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노래를 하면 이제 아주 굉장히 작은 노래를 하면은 이게 따따따따 돼가지고 여기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건 아주 큰 소리가 이제 나온단 말이야.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증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는 이제 굉장히 작고 파장은 길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증폭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건 증폭을 할 줄 알아. 근데 파장이 점점 짧아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빨간 빛을 하나 보냈는데 여기서 빨간 빛이 이런 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빨간 빛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프레퀀시가 높은 경우에는 앰플리피케이션이 이게 불가능했었어요. 프레퀀시가 큰 경우에는 앰플리피케이션이 이제 불가능했어. 프레퀀시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를 꾸며가지고 그 증폭을 할 수가 있는데 프레퀀시가 높아지면 회로를 아마 꾸며놔도 그 안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빛이라는 거를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증폭을 할 수가 있는 방법. 증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증폭을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증폭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이게 있으면 빛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에는 여기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빛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아랫놈은 하늘로 올렸어. 그랬더니 빛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빛은 없어지고 이놈이 에너지를 받아서 하늘로 올려버려. 이거는 레이저가 될 수가 없어. 왜 레이저가 될 수 없죠? 는 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증폭이라는 건 는 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넣는 거 적죠? 다 잡아먹으니까 사람들이 레이저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레이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지금 레이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레이저가 되려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가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이렇게 떨어지고 두 개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레이저가 될 수 있지, 그지? 하나가 가가지고 이제 둘이 나오면 레이저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하나가 가서 둘이 나오는데 두 놈이 방향도 똑같고 진폭도 똑같고 위상도 똑같고 그런 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레이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되죠. 레이저를 만들려면 이 방법으로 레이저를 만들어야 되니까.
되잖아. 이걸 봐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렉트론이 아래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일렉트론은 자연은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 자연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 것을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보면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 위쪽에 있는 거에 그거를 보면 온도가 T에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우리 다 공부를 했는데 온도가 0인 순간에는 모든 게 다 아래쪽에 있지만 온도가 0이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어. 그지? 밑에 있는 확률을 1로 놓으면 위에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 우리 이거 전번 학기에 배웠어. 이게 이제 통계다 뭐 이러면서 배웠어. 그래서 이거 암만 해도 아래쪽이 위쪽보다 파퓰레이션이 더 많아요. 근데 레이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쪽에 더 많아야 되나 아래쪽에 더 많아야 되나? 위쪽에 많아야 돼. 위쪽에 왕창 더 많아야 돼. 자, 위쪽에 더 많다는 얘기는 아래쪽보다 위쪽에 더 많다는 얘기는 이게 1보다 커야 돼. 이거 1보다 크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뭐가 음수? 에너지가 없어요. 어떻게 에너지가 음수? 에너지는 양수인데. 에너지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음수는 이게 양수지. 이게 제로고 2인데. 온도가 네가티브가 되면 되는데 온도가 네가티브가 되면 되잖아. 여러분들 책을 보면 네가티브 템퍼레처가 가형 가능할까? 여러분들 열역학 법칙을 보면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에서 보면 온도는 0으로 갈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온도는 0으로 갈 수 없는데 온도는 0으로 갈 수 없지만 마이너스는 가능하다. 경계, 그지? 마이너스 템퍼레처가 가능할까? 있다고는 들었던.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레이저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레이저의 원리를 알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네가티브 템퍼레처가 만약에 네가티브 템퍼레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1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티브 템퍼레처가 가능한가를 얘기하지 말고 말을 한번 바꿔보자. 그냥 excited state에 더 많은 일렉트론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무엇에 비해서? ground state에 비해 가지고 excited state에 더 많은 일렉트론이 올라갈 수 있느냐. 장시간 동안. 영겁의 시간 동안. 영겁이 뭔지 알지? infinity amount of time 동안에 영겁의 시간 동안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일렉트론들보다 하늘에 있는 일렉트론들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위쪽에 더 많이 있으면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 문제를 푼 사람이 누구냐면 타운즈인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메이저부터 만들고 마이크로웨이브부터 만들고 프레퀀시 높은 레이저를 만들고 그래서 노벨상을 이제 타게 돼요.
노벨상 타는 그 원리가 보면 되게 쉽지. 아까 그 우리가 해밀토니안 이게 넣어가지고 계산했잖아. 거기에다가 induced emission, induced absorption, spontaneous emission 이 세 가지에만 알면 그러면은 다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네거티브 템퍼레이처가 가능한가 이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거 하기에 앞서서 excited state에 더 많은 일렉트론들이 가능할 거냐 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 가능해. 그 가능하다는 거를 처음으로 깨닫고서 그래서 메이저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거는 자연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에너지 레벨을 보면 에너지 레벨은 그라운드하고 하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헬륨 네온 레인저와 같이 헬륨하고 네온은 같이 놓고서 하면은 헬륨하고 네온 사이에 또 다른 레벨들이 있습니다. 투 레벨 레이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3 레벨부터는 존재하고 4 레벨은 더 존재하고. 자, 여기서부터 말이야. 이게 굉장히 많아.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일렉트론들을 요 위쪽으로 올려줘요. 올려주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펌핑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펌핑이라고 해요.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전기 방전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 같은 걸로도 올려줄 수가 있고 근데 빛으로 올려줄 때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빛으로 올려줄 때는 이렇게 해서 올려줄 때는 밑에가 위보다 더 많아 항상.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100개 중에서 뭐 한 30개를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요게 지금 요게 이제 다른 놈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에 같은 레벨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레벨로 이게 떨어지는데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른 레벨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레벨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레벨들이 있고 이거는 지금 4 레벨로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펌핑은 빛을 가지고 해도 되고 방전을 시켜도 되고 그리고 요 옆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요. 헬륨 네온 레이저인 경우에는 네온을 가지고 올리고 헬륨을 가지고서 헬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가스가 있어가지고 가스끼리 충돌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잘 가. 왜냐하면 에너지 레벨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있는 놈들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뭐 힘시키는 거예요. 같은 한 놈의 모리큘을 가지고 해도 되고 모리큘이 서로 다른 거를 가지고 해도 돼요. 헬륨하고 네온인 경우에는 2개 가지고 하는 거고 CO2 레이저인 경우에는 CO2 몰리큘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CO2 정도가 되면 아주 복잡해가지고 레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보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위에 있는 놈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 있는 놈이 이제 아래로 이제 떨어져요. 근데 이 아래가 메타스테이블 상태. 아래가 이제 메타스테이블 상태야. 메타스테이블 상태하고
보통은 라이프 타임이 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되고 뭐 그래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 라이프 타임이 문양 짧아 10의 마이너스 9승, 8승 뭐 이렇게 됩니다. 메타 스테이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메타 스테이블 상태는 뭐 한 밀리세컨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9초고 이쪽에 있는 상태는 한 10의 마이너스 3승, 2승 뭐 이렇게 된다고 해봐. 그럼 올라간 놈은 여기 지금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배우면 알겠지만 셀렉션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셀렉션 룰을 만족하지 않으면 밑으로 안 떨어져. 여러분들 셀렉션 룰이라고 언제 배워본 적 있나? 화학하는 학생들은 많이 배웠어요. 현대물리 시간에. 현대물리 시간에 그런 것도 배웠어? 현대물리 시간에? 셀렉션 룰이라는 게 있어. 또 있다는 것만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참 도움이 많이 됐어. 셀렉션 룰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이놈이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로 됐어. 셀렉션 룰이 만족이 안 되면은 트랜지션이 엄청나게 천천히 돼요. 되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셀렉션 룰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걷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는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질 않지. 그럼 이 상태하고 이 상태를 보면 여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는데 여기는 거의 없어요. 여기 이 상태. 그럼 이 두 상태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라운드 상태에는 일렉트론들이 벌써 이 몰리큘에 지금 다 차 있는 건데 이 두 상태를 보면 위하고 아래를 보면 에너지가 높은 쪽에 일렉트론들이 훨씬 더 많이 가 있어요. 펌핑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차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메타 스테이블한 상태로 지금 일렉트론들을 다 몰아놨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놈은 메타 스테이블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스테이블 상태하고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동네에는 라이프 타임이 10의 마이너스 9초,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0승인데 이건 밀리세컨드니까 이거는 다른 스테이트에 비해 가지고 라이프 타임이 몇 배가 되냐면 뭐 100만 배, 뭐 1000만 배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은 하루살이의 생명은 하루인데 100만 배 하면은 얼마가 되냐? 100만 배. 하루에 100만 번, 100만. 하루 곱하기 100만 하면은 몇 년 되냐? 1년을 기분도 그런데 1000일이라고 쳐도 천장이네, 그지? 어떤 놈은 하루밖에 못 사는데 어떤 놈은 1000년을 산다. 그러면 하루 사는 놈에 비해 가지고 1000년 사는 놈은 영원히 사는 거지, 그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투 스테이트가 있는데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일렉트론들이 엄청나게 더 많으면서 스테이블한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템퍼레이처가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effectively yes요. 왜냐하면 effectively yes는 excited state에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effective하게 영원히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네거티브 템퍼레이처가 가능한가 그래가지고 불가능하다 그랬다가 파퓰레이션 인버전을 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펙티블리 네거티브 템퍼레이처는 0급의 시간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긴 동안 네거티브 템퍼레이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결론을 했어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population 인버전. 인버전이 가능하냐? 그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데 population 인버전은 가능해요. 자, population 인버전 시켰어. 그러니까 population 인버전 시키면 이제 다 끝났지, 그지? 레이저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나 넣으면 되지. 하나 넣으면 말이야. 근데 이게 또 양자역학이 또 기가 막혀. 이게 떨어지는 probability, 올라가는 probability가 뭐냐면 여기 있는 개수에 비례해요. 그리고 이제 일렉트론을 여러 개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한 놈이 있을 때 떨어지는 probability보다 100개가 있을 때 더 잘 떨어져요. 1000개가 있을 때 더 잘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떨어뜨리는 걸 원하잖아, 그지? 근데 그 probability가 우리 하나 있을 때 probability를 계산을 했는데 이게 100개가 있으면 1000개가 있으면 더 population inversion이 되기만 하면 더 잘 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population inversion을 이렇게 시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넣어줘야 돼. 요거를. 요게 뭐해? 빛을 넣어줘야지. 어떤 빛을 넣어줘? 요거하고 에너지 차이가 완전히 똑같은 그러한 빛을 넣어주면 하나를 넣으면은 왕창 다 떨어져가지고 말이지. 이게 뭐 나오는 게 뭐 그냥 나오는 게 한꺼번에 다 떨어지면서 그 프로바빌리티가 엄청나게 큰 놈으로 해가지고 그냥 쫙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조놈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누가 넣을 거야 지금? 하나가 나오면 100만 개가 나오는데 하나를 넣지 못하면 100만 개가 안 나와. 아까 그랬잖아. 아까 뭐라 그랬지? 위에 있는 놈은 해밀토니안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지금 저거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넣으면 왕창 떨어지는데 넣지 않으면 안 떨어져.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spontaneous emission. 여기서 필요한 게 spontaneous emission. spontaneous emission 어떻게 하느냐면 vacuum fluctuation에 의해 가지고 이놈이 어딘가가 여기에 있는 놈이 말이야. 여기에 있는 놈이 하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요게 만들어져.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레이저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를 봐. 여기다가 뭐를 만들어 놓냐면 여기다가 미러를 만들어. 미러를. 어? 여기다가 미러를 만들어. 미러. 거울을 만들어 놔. 여기서 이놈이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데 빛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빛이다 그러면 미러에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지, 그지? 이건 그냥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놈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 의해 가지고 이런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빛은 여기에 부딪히죠. 그 다음에 뒤로 가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동네에 있는 몰리큘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빛으로 이게 모든 게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지. 그냥 쫙 나간 놈은 그 놈은 자격은 있는데 그 동네에 있지 않고 벌써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미러를 이렇게 딱 만들면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놈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 의해서 나온 이놈이 위에 있는 놈을 아래로 그래서 레이저를 만들려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하고 인듀스드 에미션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인듀스드 에미션만 있으면은 위에서 풀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해밀토니언이 없어가지고 안 나타나는데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 의해 가지고 위에 있는 놈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미러를 이렇게 딱 놓으면 갔다 하면서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 뭐냐면 다 떨어졌는데 밖에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안에서 갔다 하는 거 이거 필요 없지.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불빛도 비춰보고 말이지. 댄스하는 그 춤추는데도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고 뭐 이러려면 그 안에서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 그게? 그죠? 디스코텍에 가면 레이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밖으로 나와야 기분도 나고 춤도 추는데 그게 이 미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말이지 밖에는 빛이 안 나오잖아. 그지?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하냐면 이쪽을 반거울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partial reflection, partial transmission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partial reflection 하는 놈은 다시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하고 트랜스미션 돼가지고 나오는 놈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레이저를 쓰는 거다. 그래서 레이저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이게 사실은 레이저의 원리예요. 펌핑은 어떻게 가능해요? 어느 거? 펌핑은 어떻게 해서 펌핑 이거 맨 처음에 올려주는 거? 펌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차지 번개 치는 것처럼 방전을 시켜도 되고 이 펌핑은 레이저를 가지고 펌핑을 시켜도 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펌핑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 또 질문? 펌핑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지. 여러분들 이거 레이저 만들어가지고 레이저를 크게 만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이건 시절에 스타워즈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레이저를 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거를 때려가지고 녹이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빛으로 때려버리니까 피할 수가 없어. 빠르게 가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 뭐 패트리어틱 뭐 해가지고 이쪽에서 확 날라오는데 이쪽에서 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하면 이게 장대거든. 이게. 더군다나 이게 공격하고 방어가 점점 교묘해져.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딱 오다가 이쪽에서 방어용 미사일이 딱 가잖아. 그러면 공격하는 놈이 탄두를 분리시켜가지고 5개가 이렇게. 그러면 한 놈이 가다가 어느 놈 쫓아갈지 모르잖아. 그지? 그 중에 한 놈은 진짜고 4개는 되게 갑자기. 또는 딱 오면은 뭐냐면은 거기다가 쇳가루 같은 것들 알루미늄 낙엽처럼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고 와요. 그러면 막 거기서 리플렉션이 엄청나게 되니까 가다가 이게 미사일이 어디 있는 미사일보다는 그 조가리들 있지. 조가리들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레이저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이 정도 파워를 가진 거를 하려면 이 펌핑을 엄청나게 시켜야 되는데 이 펌핑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정도 하려면은 이 요격을 시킬 정도의 그 펌핑을 하려면 발전소를 세우는데 발전소의 용량이 서울 시내에서 쓰는 그 용량 정도의 발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건 발전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날라오지도 않는데 맨날 전기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전소를 쓰기 위해 가지고 맨날 적한테 미사일 보내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초전도 에너지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만들면 조그만 발전소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적기가
저기 이게 공격할 때마다 거기서 에너지를 조금씩 뺏었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스타워즈의 가장 큰 광선 스크립, 이게 뭐냐면 광선검. 항상 광선검. 스타워즈의 광선검 나와요. 형광등 들고 싸. 나 그런 거 잘 몰라. 자, 그래서 이 레이저에 관해서 오늘 질문 있는 사람? 아, 저기 인듀스드 에미션에서 왜 하필이면은 자기랑 모든 것이 똑같은 애로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 가능성은 걔가 어디로 날아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떤 랜덤한 방향으로 만나거나. 그러니까 그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서 나오는 거는 위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조금의 플럭츄에이션에 의해 가지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랜덤하게 이렇게 가거든. 근데 인듀스드 에미션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프로바빌리티가 이게 가가지고 아래쪽에서 위로, 위쪽에서 아래쪽,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에미션이 되는 게 본래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그 확률만 살아남고 이게 다르면은 프로바빌리티 계산하면 제로가 나오죠. 양자역학에서 그냥 다 증명이 돼요. 간단하게 돼요. 저 교수님, 어. 저기 있어요. 라이프 타임이 긴 이유가 뭐예요? 라이프타임이 긴 이유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려면 셀렉션 룰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셀렉션 룰이 만족이 안 돼요. 빛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델타 L이 LG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셀렉션 룰. 그거 양자역학이 아니고 저 현대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다이폴 인터랙션, 다이폴 트랜지션이 나타나는 트랜지션 그런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떨어지질 않아. 내가 지금 밑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셀렉션 룰이 그러니까 저거 있는 그런 아톰을 찾으면 돼요. 또 질문? 이제 어? 사용을 자 이제 전원을 켜면 그때부터 펌핑을 시작하는 말이야. 우리 역사에 남거든. 이름하고 다 해가지고. 영상화입니다. 병사마? 자, 이름? 물리학과 공사학번 조영민입니다. 영민이 그래. 영민이 가지고 질문? 그러니까 저 레이저를 이제 만들어서 그 전원을 온 하면은 그때 이제 펌핑을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레이저 이렇게 딱 키면 어떻게 되니? 그 순간에 레이저가 보통 나오지. 네. 그러니까 펌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짧았고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으로 나오는 빛 그게 그렇게 짧았고 거의 순간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또 질문? 자, 이런 얘기하고 사이키드 스테이트에서 이런 얘기하고 화학학 5학번 홍성영입니다. 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빛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근데 저기에서 이제 라이프 타임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그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로 처음에 전자가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저게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런 데서 떨어지는 거 그런 이유? 인디스드 에미션도 될 수 있고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 의한 인디스드 에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에너지가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미케니즘이 모든 시간에 굉장히 쉽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올리는 게 어렵죠. 올리는 거는 이제 막 펌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올라가고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거기까지 가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셀렉션 룰만 만족이 되면 그냥 쉽게 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든지 인듀스드 에미션이든지 이거는 쉽게 가. 또 질문? 질문 또 그래. 피자부터 한번 하자. 경제. 뭐지? 그 레이저 중에 반도체로 하는 레이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다이오드로 하는 거. 그거는 2레벨도 안 돼요. 그것도. 반도체로 하는 거는 예. 반도체 레이저는 그거 빛이 반도체 안에 있어. 거기서는 이 에너지 레벨 같은 것들 올리고 그러는 거. 반도체 어떻게 하냐? 이게 밑에 있는 스테이트를 위로 올릴 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반도체에서는. 거기도 이제 레벨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보면 실리콘이나 저메니움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레벨들이 있어. 근데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이나 저메니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인디움,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것들도 있고, INSB 같은 것도 있고, 아주 반도체가 굉장히 많아. 거기서 저런 에너지 레벨을 찾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반도체에서 레이저를 만들면 아주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반도체하고 옵티컬 파이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러면, 반도체에서 직접 그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반도체 레이저를 만드는데 말이야, 이 안에다가 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고 하려면은 반도체라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이 안에다가 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넣어 가지고 통신 한번 하는데 말이야, 레이저를 지게에다가 지고 다닐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세마이컨덕터하고 반도체로 레이저를 만드는 것도 그 원리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원리는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질문? 자, 우리 뒤는 조금 있다. 네, 그 처음에 그러니까 그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은 계속 걔가 똑같은 위상이고 똑같은 프리퀀시 사진을 만들어내니까 자체가 코헤런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에 시작이 그 저기 여러 가지 애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자에서. 그러면은 걔네들은 각각 처음에 위상이 달랐을 텐데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미로를 넣은 게 그것 때문이거든. 그 중에서 거기에만 왔다 갔다 하는 놈만 셀렉션하고 다른 거는 다 내보내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게 아이디어야. 그게 아이디어. 요 미러를 딱 놔가지고 다른 쪽으로 간 놈들은 다 밖으로 보내고 그 미러에 왔다 갔다 하는 놈만 인듀스드 에미션을 유도할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코헤런스한 스테이트를 우리가 만들어. 뒤에 또 질문. 예. 그러니까 저게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으로 시작된 그 과정으로 인해서 레이저 빛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의 세기가 일정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한 놈만 튀어나오면 되잖아. 그지? 그쪽 방향으로 한 놈만 튀어나오면 돼. 한 놈만 튀어나오면 그냥 쭉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 따여져 있는 그 개수가요. 계속 뭐 예를 들어 100개라면 100개가 항상 100개인가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거는 펄스 레이저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놈하고 올려서 이렇게 하는 놈하고 같을 때 컨티뉴어스 레이저가 돼요. 질문? 내가 말이야 몇 년 전인데 한 10년은 됐나 보다. 10년 됐나 보다. 어느 날 뭐 학생들이 무슨 뭐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지도 좀 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갑자기 어느 조직의 지도 교수가 그 조직이 뭐냐면 뭐 학생들이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뭐 여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대에 있는 학생들하고 여름방학인지 언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 게 있었더라고. 요새도 있는가? MT만 갑니다. 요새는 놀러만 가고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학구적이었나 봐. 그거는. 그래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한 다음에 주제를 발표를 하는데 나보고 지도교수가 돼서 그 주제 발표하고 그러는 데 가서 그 학생 지도도 하고 그러라 그래서 이제 발표장에 내가 갔어요. 나 혼자 갔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이게 어떻게 레이저란 무엇인가 뭐 이게 주제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학생들 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제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CO2 레이저가 있다. CO2 레이저는 파워가 강해가지고 팍 해서 쫙 조이면은 뭐 철판이 잘라진다 뭐 이런 거. CO2 레이저는 파워가 강해서 저 포항제철 가서 이렇게 철판 자르는 건 CO2 레이저로 자르고 그러거든. 그다음에 저기 슈퍼마켓에 가면 이게 긁는 거 그거 다 그거 아마 헬륨 네온 레이저였다, 그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거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었을 때니까 뭐 선진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이 저절로 컴퓨터로 가가지고 이게 합산이 되는 그런 레이저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들 발표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고 포항공대 남학생들하고 이대 여학생들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주제 발표하고 참 잘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참지를 못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 내가 질문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뭐 철판으로 자르고 뭐 이렇게 뭐 이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뭐지 디스코텍에서 이렇게 날라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것보다 나는 사실 더 재미난 게 뭐냐면 물리학자니까 이게 원리가 더 재미나잖아. 응? 사실 나는 이게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인듀스드 에미션 뭐 이런 거 그냥 다 아는 거니까 학생 지도 차원에서 기왕에 공부하고 그러면은 서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질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관계에 어떤 분위기를 내가 그 여름 학생들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지 그 발표회장에 내가 지도교수라고 해가지고 서로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던 그 분위기를 말이지 내가 하나 둘씩 거기에 레이저가 왜 나오니 뭐 혹시 뭐 네거티브 템퍼레이처가 다는 아니라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 뭐냐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뭐냐 이거 물어보기 시작하다가 그래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물리학자들은 뭐를 좋아하느냐면은 근본적인 원리를 좋아해요. 사실 이게 공학자가 됐다 그러면은 철판 깎고 뭐 이게 더 제일 중요하지, 그지? 물리학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하나를 알면은 철판이 왜 깎이게 되느냐, 뭐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리를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은 원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쉬워요. 마찬가지로 저 전자공학과 학생들 가끔 가다가 이게 이 양재학과 듣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전자공학을 보면 뭐 재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거 가지고서 그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 그리고 뒤돌아 쓰면 다 까먹고.
왜냐하면 원리를 모르고서 외우는 거는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거든. 원리가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